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평안도에서는 난이 발생하니 내가 왕이 되어서 나약하기 그지없구나.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합니다.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면서 특정 가문 안동 김씨 가문이 서서히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가 정책의 주요 결정 기구였던 비변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순조는 왕권 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아들 효명세자와 함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발생합니다.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이유는요, 평안도 차별 때문입니다. 왜 평안도를 차별하게 되었냐? 평안도는 오른쪽 위의 지도처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성리학 교육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도보다 멀었고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성리학 교육이 늦게 보급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조선 사람들, 특히 양반들은 평안도 지역은 미개하다, 저들은 차별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됩니다. 자세히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는 우리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차별을 받은 이유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평안도는 국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압록강 그 위는 중국의 영토죠. 그래서 적과 내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차별도 받게 됩니다. 그 차별을 자세하게 보면 평안도 출신의 사람은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관직의 제한을 받고요. 상공업이 억제당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지방 관리들이 평안도 주민을 수탈하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가 터진 것이 홍경래의 난인데, 홍경래는 양반이었다가 이후 집안이 무너지면서 몰락하게 된 양반입니다. 이 홍경래를 중심으로 평안도 주민들이 집결을 하고요. 이에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 세력은 정주성 등 큰 성들을 점령을 했고요. 정주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란군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조선 관군, 정부군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홍경래 군과 조선 관군이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패배한 홍경래의 군은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홍경래의 난 진압 이후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갔고요. 조선은 사회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순조가 날개를 잃게 됩니다. 앞서 아들 효명세자와 함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830년에 효명세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노론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김조순의 가문,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바로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앞서 사망한 효명세자는요, 이후에 익종이라는 이름 또는 문조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인 1834년 순조가 사망합니다. 순조를 이어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 익종의 아들이자 순조의 어린 손자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종입니다. 헌종이 즉위하자 세도 정치 가문이 바뀌게 됩니다. 김조순 중심의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다가 헌종이 왕이 되자 그 가문이 바뀝니다. 헌종의 아버지는 효명세자 익종이었으며 어머니가 풍양 조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인 헌종이 즉위하자 어머니 쪽 사람들, 즉 외척인 풍양 조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외척 조만영 중심의 풍양 조씨의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풍양 조씨에서 왕비가 나왔으니 조선의 권력은 우리 풍양 조씨의 것이 되었다. 이어치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1849년 헌종이 아들 없이 사망하게 되면서 다음 왕으로 누굴 세우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